네. 자, 우리가 교육의 유형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키핵심 강의 시작하면은 중요한 게 있죠. 자, 교육에서 우리가 형식 교육이다. 형식 교육이다.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형식 교육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앞에 우리가 잘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요걸 간단하게 보면은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패러다임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형식 교육은 일정한 교과라든가 이 요목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교과 외에 플러스 요인이 이 세상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식 교육도 있는데, 이 무형식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교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이 플러스 알파 그때 달라요. 뭐 이런 교육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상은 존 듀이라는 분은 이제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으로만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상은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존 듀이가 꿈꾸고자 했던 것은 교과 활동에 못지않은 생활, 즉 이 사람은 비형식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생활과 그 다음에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통합적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 그래서 비형식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근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 또 평생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면모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다? 바로 학교가 탄력적 운영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어가 뭐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걸 둔다, 또는 유연성을 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요거는 교과라는 형식에 고정되어 있는 것, 특히 이제 고정성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의도성하고 계획성이 굉장히 강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 요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교수 요목, 우리가 가르치는 활동에 어떤 중요한 어떤 목차들을 갖다 강조하면서 진행됐던 어떤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라는 공간이 가장 예전부터 잘 가지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또는 20% 정도 학교가 가감을 해서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구조 안에서 가감을 해서 탄력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자라는 것들은 다 이 비형식 교육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형식 교육은 보통 우리가 어디로 보냐면 가정교육의 형태로 보통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가정에서 보면 무형식이니까 거의 이제 사회화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가 도모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사회화가 아니라 교육이다. 교육과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도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모든 거를 의도와 계획적으로 설계한 그런 학교육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유기적으로 자기들이 가감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요즘 가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를 좀 더 우리가 핵심적인 걸 덧붙이면요. 우리가 이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교사들이 사실상은 이게 이제 교육과정 얘기인데요. 이쪽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가 키핵심에서 한번 주는데 뭐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한번 강의 나올 때 중요하게 이 부분이 다시 피드백 되는데요. 뭐냐면 자, 교육과정에서 개념 수준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교육과정의 결정 수준 또는 개념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에서 보면 딱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국가 사회적 관점에서 세상은 어떤 결정하는 수준, 즉 국가 사회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은 이 학교 수준, 특히 교사 수준이죠. 이 교사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표면적 교육과정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교사가 학교 현장 가가지고 사실상 뭐야? 어떤 실제, 학교에 대한 어떤 실제라는 것을 잘 고려해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학생 수준에서 뭐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표면과 잠재적 교육 과정이
다 사실 영향받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 수준으로 또 보면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개념상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요게 사실상은 계획된 교육 과정.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획된 교육 과정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저쪽에 형식 교육은 계획된 교육 과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표준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전개된 교육 과정, 즉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기 자신들이 실제 상황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전개된 교육 과정 수준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실현된 교육 과정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국정교과서를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습 결과로 여기까지 가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 과정의 내용을 어떤 것은 가르치고 어떤 것은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연교육 과정으로 남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르친 대로 애들은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뭐야? 현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흥미라든가 또는 관심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초점들이 있어요. 이 초점으로 교육 과정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인 학습된 교육 과정 또는 실현된 교육 과정은 사실상은 선생님이 전달해 준 전개된 교육 과정과도 다를 수 있고 또 계획된 교육 과정과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이 부분 특히 학교에서 교사가 사실상 뭐야 일정한 부분에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장 유의미하고 최적화된 것을 전달 또는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즘 핵심이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 저 국정교과서 추구해가지고 계획된 교육과정, 특히 국가 수준, 사회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 이 자체는 사실상은 조금은 지금 학교 현실과는 좀 많이 괴리된 관점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1970년대 유신체제가 72년도에 선포된 다음에 국정교과서에 거의 준하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을 가르쳤지만 독재에 대해서 미화된 교육과정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반독재, 즉 민주주의 운동에 가장 큰 헌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가 군사독재 정부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학교를 탄압하고 또는 학교에다 계획된 교육과정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자 줬지만은 결국은 학생들은 뭐야? 그들 스스로 실현된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이 역사에서 또는 사회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견주어 볼 수 있는 사고력 또는 그들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실상은 그대로 전개된 대로 우리가 의도된 대로 형식적인 교육과정이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성 있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을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유의미하게 즉 학교 주변의 역사 또 그들 개인들이 가지는 관심사 연관해서 교과 내용을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